우리가 알켄과 알카인의 이제 제법을 했으니까 네 번째 알켄과 알카인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알켄과 알카인의 반응의 메인 반응은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반응을 얘기할 때는 반응 메커니즘별 형태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메커니즘의 종류가 뭐가 있었죠? 라디칼이 있었고 친핵성이 있고 친전자성이 있습니다. 그쵸?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친전자성에 대한 얘기고, 형태별로는 우리가 취한 반응, 첨가 반응, 제거 반응, 자료 옮김 반응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첨가 반응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4장에서 알케인의 라디칼 취한 반응에서 배웠습니다. 그쵸? 라디칼 취한 반응 배웠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켄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시그마 결합되어 있는 단일 결합의 골격이 있고, 알켄은 이 sp2 탄소에 평면 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P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었죠. 그쵸? 비공유전자가 하나 있는 이 전자. 오른쪽에 있는 탄소 입장에서도 평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P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P전자끼리 오비탈이 커져 갖고서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골고루 퍼져 갖고서 하나의 파이 결합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자가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죠. 전자성이.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을 칠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 이쪽에 찾아가겠죠. 그래서 전자를 좋아하는 놈의 첨가물이 들어온다. 그래서 친전자성 첨가반응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써 있네요. 그래서 에테인의 정전기적 전위를 보면은 P전자가 몰려있는 쪽을 붉게 표시했기 때문에 이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 들어와서 이 파이 전자를 깨면서 새로운 첨가 반응이 시그마 결합을 형성해서 이렇게 첨가 반응이 이루어진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에틴 삼중 결합의 에틴이죠. 이때는 파이 전자 한쪽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Z축에 있는 P전자까지 하나의 원통형으로서 보여지는 거죠. 이 말로 써 있습니다. 알켄과 알카인의 친전자체와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온다고?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 찾아온다. 그 얘기죠. 자, 그런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켄과 알카인의 반응에서 우리는 지금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들어오느냐? 친전자체가 들어온다. 친전자체가 뭐냐? 여기서는 XY 형태인데, 뒤에서 이거의 종류에 따라서 나머지 종류 네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친전자성 첨가 반응에 대한 일반식입니다. 즉 어떻게? 알케인의 이중결합이 있는 알케인의 표시죠. 이 이중결합의 위에 있는 파이 결합은 아까 전정기적 인력에서 보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전자가 몰려있는 쪽에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 들어온다. 즉 친전자체죠. 그래서 친전자체가 친전자성인 알켄의 첨가가 되어갖고 이렇게 단일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알켄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입니다. 삼중 결합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파이 전자가 두 쌍이나 있으니까 더 많은 전자가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친전자체가 더 잘 들어오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친전자체 한 분자가 들어오면은 알켄이 되면서 한 쌍의 친전자체 한 분자가 첨가가 됐고, 또 아직까지 파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또 두 번째 친전자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중결합에는 두 분자의 친전자체가 들어올 수 있다. 당량비로, 그렇죠? 두 몰의 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켄은 이중결합이 하나니까 한 번 일어나고, 삼중결합은 파이 결합이 두 쌍이기 때문에 두 번 첨가 반응이 일어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친전자체가 들어오는지 한번 첨가 반응이 어떤 것이 첨가되느냐, 보레스틱 모델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첨가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온성 첨가 반응의 형태가 이제 입체적으로 안티폼으로 들어오냐 아니면 씬 타입으로 들어오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오는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첨가 반응인데, 이온성으로 친전자성 첨가 반응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중간체가
탄소 양이온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으면은 이중결합에 여기에 하나는 델타 플러스 하나는 델타 마이너스인 이렇게 이온성인 친전자체가 첨가가 돼 갖고서 먼저 여기 있는 파이 전자가 H 플러스를 공격해서 카보캐다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요 뒤에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설명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온성 첨가 반응에 대한 하나의 식. 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을 때 첫 번째 HX 즉 하이드로 할로겐의 첨가 반응. 두 번째는 수화 반응. 여기는 물 자체도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뭐가 돼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죠. 이건 H 플러스 X 마이너스고요. 자, 그런 식의 반응이 보여질 수 있게 이거는 머큐리 아세테이트가 들어오는 반응. 그래서 이온성 형성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소 번호로 1, 2,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와 X가 들어가고 여기는 H와 OH가 들어가고 여기는 H와 OH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 들어가는 거 머큐리 아세테이트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여기 물이 첨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OH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의 결과물을 잘 보세요. HX와 H2O는 그대로 풀어서 들어가지만 머큐리 아세테이트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은 물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소디움 보로하이드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실제에 들어가는 것은 OH-입니다. 이것은 중간체로서 머큐리 아세테이트나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 들어가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뒤에 가서 잘 설명하니까 그때 가서 보고요. 자, 이온성 첨가 반응의 종류 중에 첫 번째가 HX의 첨가라고 했으니까 1-1이죠. 할로겐의 첨가입니다. 1-1. 알켄의 이온성 첨가 반응에 1-1로 HX의 첨가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HBr이나 HCl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H하고 X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죠. H는 뭐야? 전기음성도가 2.1이에요. 할로겐은 얼마예요? 여기 있네요. 크로로는 3.5, 3.0, 브롬은 2.8이죠. 그죠? 보통 이 두 개 정도가 많이 반응이 참여되기 때문에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극성이 생겨요. 그럼 여기 있는 파이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뭘 좋아하겠어? 플러스를 좋아하죠. 그럼 먼저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좋아서 찾아가요. 찾아가면은 중간체로서 여기가 H가 들어가고 나머지 한쪽에 뭐가 돼? 카보캐다이온이 되죠. 그럼 카보캐다이온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걔를 놔두겠어요? 찾아가겠죠. 그래서 H가 들어가고 X가 찾아간 것은 첨가 반응이 된, 즉 알켄의 이중결합이 HX의 첨가에 의해서 H와 X가 각각 첨가돼서 단일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것. 이게 HX의 기본 반응이죠. 자, 그런 예들이 있는 것이 첫 번째 할로겐의 첨가 반응이고 HX의 첨가 반응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를 다시 한번 메커니즘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파이 전자를 갖고 있는 P 전자의 전자가 풍부한 전자가 누구를 H 플러스를 먼저 공격한다. 그러면 공유했던 전자는 어디로 가? 할로겐에 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H가 첨가된 형태. 그러면 H가 첨가됐기 때문에 H가 들어온 건 좋은데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돼? 나는 전자가 부족해진 거지. 그치?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해? 여기가 남아있는 Br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절로 찾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첨가가 되는. 1단계는 먼저 H 플러스에 첨가가 되는 거고 2단계는 X 마이너스가 첨가되는 그런 단계인데 반응 속도에 있어서는 어떤 단계가 느린 단계냐? 느리고 빨라요. 그럼 이 반응을 지배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네, 느린 단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반응 시간이 만약에 5시간 걸린다. 그러면 느린 단계인 2단계가 4시간 걸리고 빠른 단계는 1시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5시간을 갖다가 줄이려면 이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응을 컨트롤하는 스텝이에요. 레이트 디터미닝 스텝이라고 해서 속도 결정 단계는 항상 느린 단계가 된다. 이 시간이 중요한 거지 이 시간은 얼마 안 된다.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대관령 고개를 올라갔다 강릉을 갈 때 자전거 타고 대관령 고개를 올라가는 데는 몇 시간 걸려? 4시간 걸리는데 내려갈 때는 1시간 걸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느린 단계가 얼마만큼 반응 시간을 잡아먹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써 있지만 친전자체가 첨가되는 단계 1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다. 해서 친전자성 첨가 반응은 속도 1단계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래가 너무 잘리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HX의 첨가 반응할 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새로운 마르코니코프 규칙이라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마르코니코프 규칙이라는 얘기는 그 소련의 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대칭 알켄 이쪽은 H고 이쪽은 메칠이죠. 그죠? 다 H인데 이쪽만 그럼 이쪽으로 반응이 이쪽 탄수에 먼저 H가 붙을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 탄수에 H가 붙을 것이냐 관심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비대칭 알켄에 대한 실험을 막 하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무슨 규칙이 생겼냐면은 이 H는 H가 많은 쪽에 들어가더라. 그죠? H가 많은 쪽에 들어가더라. 왜 그런지 몰라도 현재는 H가 많은 쪽에 들어가더라. 그럼 Br은 어떻게? H가 적은 쪽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H는 H가 많은 쪽에 들어갔고 할로겐은 H가 적은 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여러 가지 이런 비대칭 알켄에 대한 H의 첨가 반응을 쭉 놓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H는 H가 많은 쪽에 들어갔고 저기 Br은 H가 적은 쪽에 들어갔더라 라는 이 규칙성을 발견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걸 누가? 마르코니코프가 그런 규칙성을 보고서 발표를 한 거야. 아, 이런 비대칭 알켄에서는 HBr의 HX의 첨가 반응에서 친전 첨가 반응에서 H는 H가 많은 쪽에 들어가더라. 그 무슨 얘기냐?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H가 많은 쪽에 들어감으로써 카보케타이온이 플러스 이쪽에 생기더라. 그 내용을 1차 카보케타이온보다는 2차 카보케타이온이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붙은 규칙이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대칭 알켄에 HX 첨가될 때 수소가 많은 쪽으로 많이 붙어있는 탄수 쪽으로 들어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할로겐의 마이너스는 수소가 적게 붙은 탄수 쪽으로 들어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런 규칙이 바로 마르코니코프 규칙이다. 그래서 그렇게 규칙성이 있는 걸 보고 레지오 셀렉티브라고 그래. 레지오 셀렉티브 반응이라 그래. 레지오 셀렉티브 반응. 그래서 레지오 선택성 반응은 딱 봤을 때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그런 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HBr의 설명이다 그러면 BR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 C1으로는 H가 들어가고 C2로 BR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실험을 안 해도. 왜? 이 사람이 실험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험을 누군가 검증해 보니까 맞더라.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또다시 내가 확인 안 하고 가도 남들이 다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로 간의 약속인 거죠. 자, 이것도 그래서 한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됐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를. 그 규칙이, 마르코프니 규칙이 성립하게 된 이유는 왜 그러느냐? 바로 중간체에 더 안정한 중간차로 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펜에 있는데 HX에 첨가 반응을 할 때 얼리 들어갈 것이냐? H가 얼리 들어갈 것이냐? 근데 얘는 얼리 들어갔어요. 2번 탄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1번 탄소에 카보케타인이 생기겠지. 그치? 자, 이렇게 생기면은 BR은 당연히 얼리 들어가, 1, 2 들어가. 근데 이렇게 되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얼리 들어가. HBr에 들어가면은 2번 탄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번 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2번 탄소로 들어갔죠? 얘는 1번 탄소로 들어갔어요. 그럼 2번 탄소에 카보케타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Br-가 들어갔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H는 H가 많은 쪽에 들어갔고 Br은 H가 적은 쪽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H가 많은 쪽에 Br이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런 형태가 많이 생겼어요. 이런 형태가 많이 생겼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보다는 H가 많은 쪽인 이 형태로 많이 갔어요. 그 이유는 카보케타이온이 1차 카르보 양이온이고 얘는 뭐야? 2차 카르보 양이온이죠. 카르보 양이온의 안정성이 1차 카르보 양이온보다는 2차 카르보 양이온이 더 안정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 시작하고 딱 쐈을 때 H가 이 파이 전자로 결합된 파이 결합에 있는 전자가 H에 찾아가는데 H가 들어가는 번지수가 1번 탄소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하니까 1, 2가 이걸 좋아해. 여기는 1%, 여기는 99%. 그럼 결과론적으로 반응 생성물도 이게 99% 나오고 이건 1% 나오겠지. 즉
마르코프 규칙을 가는 것은 준비 단계에서 중간체를 어떤 것을 많이 형성하느냐, 어떤 것이 더 안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카르보 양이온, 1차 카르보 양이온보다 2차 카르보 양이온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라디칼도 마찬가지였잖아. 라디칼도 1차 라디칼보다는 2차 라디칼이 안정했었죠. 물론 2차 라디칼보다 3차 라디칼이 더 안정입니다. 물론 또 3차 라디칼보다는 뭐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하여간 어떻든 간에 카르보 양이온의 안정성은 1차보다는 2차 카르보니 양이온이 안정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H는 H가 많은 쪽에 들어갔고 Br은 H가 적은 쪽에 들어갔더라 라는 레지오 셀렉티브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그거를 이제는 에너지 프로파일로 설명한다면은 이렇게 뭐를 반응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응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르코니코프 규칙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파랗게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즉 마르코니코프 규칙을 따름으로써 그런 현상이 생긴다. 즉 뭐예요? 1단계 반응인 H가 붙는 단계가 에너지 프로파일이 에너지가 장벽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2단계로 가는 거는 빠른 단계니까 이거는 카르보케타인 생성되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카르보케타인 생성되면 그 다음에는 빨리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대관령 고개를 넘어갈 때 올라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내려가는 거는 금방 가는 것처럼 이 카르보 양이온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는 파이 전자의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H를 데리고 올 때 2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1탄소로 갈 것이냐 2탄소로 갈 것이냐 그 단계를 고민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1번 탄소에 H가 더 많은 쪽에 들어갔고, 그러면 어떤 카르보 양이온이 생겨요? 이렇게 얘는 2차 카르보 양이온이 생긴 거죠. 그죠? 얘는 1차 카르보 양이온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차 카르보 양이온이 생기는 것이 에너지가 더 나죠. 2차 카르보 양이온으로 가는 것은 에너지가 더 높아. 그러면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우리가 여기를 갈 때 빨간 고개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이 좋겠어요? 파란 고개를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좋겠어요? 당연히 힘이 많이 드는 파란 고개를 가는 것보다 이 빨간 고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일리 올라가다가 99%는 일리 내려가 빨간 고개로 내려가지만 1%만 파란 고개를 가게 되겠지. 1% 채 안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르코니코프 규칙에 따라 레지오 셀렉티브하게 이렇게 1차, 즉 수소는 수소가 많은 쪽에 들어가는 1번 탄소에 들어가는 것이 많고 할로겐은 2번 탄소로 들어가는 것이 메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결론적으로 탄소 양이온인 카보케타이온의 안정성을 정리를 하는 거죠. 즉 카르보 양이온의 알킬기가 많이 치환되어 있을수록 안정하다. 카보케타이온에 왜? 알킬기는 전자를 주는 그룹입니까? 전자를 뺏는 그룹입니까? 전자를 주는 그룹이죠. 즉 카보케타이온에 전자가 부족하니까 플러스인데 이 알킬기 전자를 주니까 땡큐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몇 개 가져? 하나만 주니까 땡큐 그랬는데 얘는 몇 개야? 양쪽에서 전자를 주니까 땡큐고 얘는 전자를 알킬기가 3개니까 나 가난해, 나 플러스야,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얘도 도와주니까 얘는 그래 우리 다 같이 공평해서 사는 거죠. 즉 1차 카르보 양이온보다는 2차 카르보 양이온이 안정하고 2차보다는 3차 카르보 양이온이 더 안정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메틸케다이온의 이 피전자가 이렇게 있고 얘는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그래서 탄소와 탄소끼리 있는 상태에서 얘는 CH3, CH2가 되는 이런 그 에틸기를 나타내는데 여기 CH의 그 시그마 결합, 시그마 오비탈에서 전자가 인근에 있는 카보케타이온의 그 비어있는 p 오비탈과 뭐를 할 수 있어?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줄 수 있는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하이퍼라는 얘기는 뭐 가상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비어 있으니까 CH3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CH3가 그렇죠? CH3가 나름대로 그 옆에 있는 비어 있는 전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얘에 있는 비어 있는 뭐 P 전자에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CH3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한결 낫죠. 그죠? 그래서 메칠 양이온보다는 에칠 양이온이 좀 더, 즉 에칠 양이온에 있는 여기 CH3에서 전자를 주는 그룹이니까 하이퍼 컨주게이션에서 안정한 거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얘는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몇 군데에서 일어나? 여기 한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 얘는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몇 군데에서 일어나? 두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 얘는 몇 군데에서 일어나? 세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안정한 것처럼 이렇게 알키가 있으면 있을수록 무슨 이유 때문에 바로 이 하이퍼 컨주게이션 때문에 알키가 많을수록 하이퍼 컨주게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보 양이온의 입체 선택성을 본다면은 탄소 양이온이니까 원자 주변에 모여 있는 6개의 그 원자가 전자들, 그죠? 원자가 전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기하학적으로 어떤 모양이 p 오비탈에 그 비어 있는 그 삼각형의 평면 삼각형인 sp 탄소에 대해서 모양을 저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것처럼 비어 있는 p 오비탈과 비어 있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입대 선택적으로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그래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카보케타이온의 sp2 혼성 오비탈에 삼각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 H가 들어오는 쪽은 1, 2 들어오는 것이 좋으냐, 1, 2 들어오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어있는 쪽에 들어오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일어나기도 쉬운 얘기죠. 자, 어떻든 간에 H는 H가 많은 쪽에 들어왔고, 아까 여기 비어 있었으니까, 아까는 이거는 또 아래쪽으로 들어가니까 아래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탄소 양이온이지만 얘는 이쪽이 비어 있고 얘는 아래쪽이 비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H가 위로 들어왔느냐 아래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카보케타이온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탄소 양이온의 재배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리어레인지먼트죠. 탄소 양이온에서 카보케타이온은 더 안정한 구조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탄소 양이온의 재배열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파이 결합이 있기 때문에 파이 결합에 P전자가 H+를 찾아왔어요. 얘는 P전자가 풍부하니까 H+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보케타이온 생성됐습니다. 얘는 몇 차에 생겼어요? 2차에 생겼어요. 그죠? 2차에 생겼는데 카보 양이온이 H는 H가 많은 쪽에 들어갔으니까 2차 카르보 양이온이 생겼으니까 안정하죠. 그런데 2차 탄소 양이온이 안정한데 3차에 H 하나가 있어요. 얘에 있는 H-가 2차 카르보 양이온으로 옮겨줘. 그러면 어디에? 3차에 카르보 양이온이 생겨.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차 카르보 양이온보다는 3차 카르보 양이온이 더 안정하다. 왜? 알킬기가 많을수록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3차 탄소 양이온이 더 안정해. 그러면은 2차보다는 3자처로 가려고 하겠지. 가려면 어떻게 돼? 3차 탄소에 붙어 있는 H-만, 즉 얘는 비어 있으니까 여기 전체 마이너스만 H-까지 끌고 2차 카르보 양이온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탄소 양이온이 생깁니다.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 1, 2 하이드라이드 시프트입니다. 1, 2 H- 하이드라이드죠. H+는 프로톤이고 H면은 수소 원자고 H-는 뭐야? 자기 전자 하나인데 탄소에 있는 전자까지 같이 갔다는 얘기 때문에 H-로 된 거죠. 하이드라이드. 그래서 1, 2 하이드라이드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서 3차 카르보 양이온이 더 안정하게 생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탄소 양이온의 재배열도 일어난다. 일어나는 원인은 2차 카르보 양이온의 3차에 있는 수소가 1, 2 하이드라이드 시프트에 의해서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 3차 양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온성 첨가 반응에 소제목으로 HX의 첨가 반응을 했고, 소제목으로 이온성 첨가 반응에 물의 첨가, H2의 첨가 반응이에요. 그거를 물이니까 수화라고 표시해. 물 숫자에다가 화합할 화자. 물과 친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물이 첨가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1에 1-2죠. 1번이 소제목이 이온성 첨가 반응에 소제목으로 물의 첨가입니다. 왜? H2O도 표시하는 것이 이렇게 HOH를 표시해. 앞에서 했던 HX랑 똑같은 꼴이죠. H는 전기음 성도가 낮으니까 플러스 형태고, 아까는 X-가 마이너스 형태인데 얘도 OH도 마이너스 형태예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니까. 그거는 그 앞에는 메커니즘과 똑같이 간다는 얘기지. 어떻게? 얘도 이렇게 비대칭 알켄에서는 HX에서 H2O에 H가 얼리 들어가겠어요? 1번 탄소로 가겠어요? 2번 탄소로 가겠어요? 당연히 아까처럼 1번 탄소로 가겠죠. 그래야지 2번 탄소에 뭐가 생겨? 탄소 양이온이 생기죠. 그럼 탄소 양이온이 플러스니까 거기서 OH-가 2번 탄소로 들어가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 생성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반응도 사이클로헥센에서 메칠 사이클로헥센에서 그러면은 1번이 어디로 가겠어요? 메칠 있는 쪽으로 가겠어요? 메칠 없는 쪽으로 가겠어요? 메칠이 없는 쪽이 H가 많죠. H가 많은 쪽에 물에 H가 들어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CH3 있는 쪽으로 나중에 OH가 들어갑니다. 입체 장애가 걸려서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여기서는 입체 장애보다는 마레코니코 규칙에 따라서 1차 카르보 양이온보다 2차 카르보 양이온이 더 안정하다. 여기서는 뭐야? 2차 카르보 양이온보다 3차 카르보 양이온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CH3 쪽으로 OH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언뜻 생각하면은 CH3가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입체 장애를 덜 받기 때문에 클릭할 것 같지만 마레코니코프 규칙, 즉 2차 양이온보다 3차 양이온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화 반응의 메커니즘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 결합의 P 전자들이 H 플러스를 받아들여서 카르보 양이온이 만들어졌다. 2차 카르보 양이온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이거는 H가 1이 들어갔죠. 그래서 2차 카르보 양이온이 생성된 거고 다음 단계에서 H가 1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들어갔죠. 들어갔고 그러니까 1단계에서 뭐야? H가 얼리 들어갈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느린 단계에서 얘는 1, 2 같고 얘는 여기가 2차 카르보 양이온이 생성된 거고 실은 2단계에서 H2O가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 반응에서 뭐가 있었어요? 산촉매가 있죠. 산촉매. 그죠? 산촉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여기는 이 반응 메커니즘 상으로만 본다면은 1단계에서 파이 결합이 친전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H2O인데 HOH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H2O를 갖다가 이렇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전자를 일일이 밀어주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꼴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먼저 수소촉매 비슷하게 나가는데 산성촉매 어떻든 간에 카르보 양이온에 OH-가 들어가서 이런 형태가 생겼고 다음 단계에서 H는 H가 많은 쪽에 들어가고 이쪽에 OH가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반응하고 이온성 첨가 반응이 반응해서 옥시 머큐리 첨가 반응을 한번 그래서 리덕션 되는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비대칭 알켄에 먼저 머큐리 아세테이트가 얘 같은 경우는 얼리 들어갔어요. 최종 생성물 1로 OH가 들어가는데 이거 메커니즘 한번 보세요. 머큐리 아세테이트 얘는 플러스예요. 그죠? 머큐리 아세테이트 얘는 플러스예요. 플러스니까 아세테이트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고 머큐리는 플러스 상태니까 이중결합에서 이중결합 파이 전자가 플러스를 좋아하는 길이 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머큐리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나오는 형태가 뭐예요? 머큐리 에폭사이드 형태를 만들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물로 딱 치면은 여기가 깨져요. 깨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1차로 들어가느냐, 2차로 들어가냐. 그랬을 때 얘는 1차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OH가 들어가니까 2차로 OH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마레코니코프 축의 형태로 갔죠. 수소는 수소에 많은 쪽에 들어가고 머큐리 아세테이트가 붙어 있던 자리에 실은 그
다른 쪽으로 OH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여기 친핵성 반응이 여기서 나중에 가니까. 그러니까 머큐리는 1차로 붙어 있게 되지. 그럼 머큐리가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 H가 붙어서 결국에 H는 H가 많은 쪽에 들어간 형태로 마르코니 규칙에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생성물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이 머큐리 아세테이트 첨가 반응도 처음에는 머큐리가 1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2차에 OH가 들어갔고 머큐리 있던 자리 1차 쪽에는 나중에 수소로 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소 환원 반응이 났을 겁니다. 그러한 예제 문제들을 우리들은 할 수 있어요. HX가 들어가든 H2O가 들어가든 머큐리가 들어가든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들어가는 형태에 있어서 NT 타입으로 들어가느냐, SYN 타입으로 들어가느냐, 즉 sp2 탄소인, 즉 카르보 양이온을 갖고 있는 sp 탄소에 평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평면에 위로 들어가느냐, 아래 들어가느냐라는 걸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반응의 안티냐, SYN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X가 어느 한쪽으로 들어가고 어느 반대쪽으로 이제 Y가 들어갈 텐데요. SYN 타입으로 나란히 X나 Y가 이 평면상에서 같은 위쪽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는 위 들어가고 하나는 아래 들어가느냐. 그래서 안티 에디션과 SYN 에디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응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티 에디션 되는 경우, 안티 에디션 되는 경우는 하나는 X는 위쪽, Y는 아래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 사이클로헥센에 할로겐의 첨가 반응이나 할로겐에다가 물로 첨가되는 이런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얘는 같은 쪽이에요, 반대쪽으로 들어갔어요. 안티로 들어갔어요. 그죠? X하고 OH, X하고 Y가 반대쪽으로, XX가 각각 반대쪽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안티 들어가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살펴본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클로헥센에 할로겐이 먼저 들어갈 때 뭘 형성하냐면 할로니움이라는 중화체를 형성해요. 여기가 중화체가 안 나왔는데 일단 이거대로 가겠습니다. 알켄의 할로겐 첨가 반응을 볼 때는 안티 에디션으로 들어간다. 그런 것들은 주로 염소화 반응이나 브로마 반응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같은 할로겐인데 왜 프로린이 안 써주느냐? 실은 얘는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왜냐면 이 프로린이 반응성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고민할 생각을 못해. 무조건 그냥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런 건 규칙성을 따지기 힘들어. 의미가 없어요. 한편 아이오딘은 생성물이 너무 느리고 불안정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첨가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구분이 안 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따져. 그래서 할로겐화 반응에서 할로겐 첨가 반응할 때는 반응성이 조금 있는 크로로 염소화 반응이나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